And also check out how long the whole station here is. So the trains seem to be very long. Millions of people here use the metro every single day.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n another country.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타고 기겁한 독일 남성이 있다는데요. 인구 1,000만 년이 넘는 이 거대한 도시를 처음 찾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 세바스티안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직접 발로 누비며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람입니다. 관광지만 훑는 여행이 아닙니다.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슈퍼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횡단보도에서 차가 정말로 멈추는지 그는 언제나 그런 것들에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처음으로 서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I just arrived here and I don't know yet how to navigate around the city, whether I even like the food here or how friendly the locals are. So what's Seoul, Korea like? 그가 서울 첫날의 시작점으로 선택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강변 한쪽에서는 춤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강을 달릴 수 있고 돗자리와 방석까지 대여해주는 노점이 늘어서 있는 풍경. 세바스티안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연신 카메라를 돌립니다. 주말 한강에서 이 모습이 얼마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바스티안의 눈에 이 풍경은 달랐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강변을 걷던 세바스티안 앞에 노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한국어를 전혀 읽지 못하는 그는 간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눈앞에서 직화로 구워지는 고기 덩어리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700g 한 덩어리 통째로 구워주는 한강공원 특유의 통삼겹 노점입니다. This looks delicious. Oh wow. Oh, this is really good. Oh, I love it. Oh. And that was just a small piece on the side, so I can't wait to try the juicy part from the middle. 한 입을 베어 문 순간 세바스티안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면서도 말을 잇지 못하는 표정. 700g이 다 먹기엔 많다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중앙 부위에 가장 육즙이 많은 부분을 베어 물면서는 약간 달콤한 향이 느껴진다며 탄성을 내지릅니다. 알루미늄 포일에 고기를 감싸들고 한강변 피크닉 자리에 자리를 잡은 세바스티안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늘의 서울 첫인상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출발이라고. 700g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 나머지는 호텔 냉장고에 넣어두겠다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세바스티안. 그 여유로운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유럽에서는 공원에서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사서 자유롭게 먹는 문화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심 한가운데 강변에서 가꾸운 고기를 사서 돗자리에 앉아 먹는 이 풍경은 그에게 전혀 낯선 세계였던 것이죠. 배를 채운 세바스티안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철이 외국인에게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카메라를 들고 티켓 발매기 앞에 섰습니다. 영어 음성 안내가 나오는 발매기를 어렵지 않게 조작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뽑은 세바스티안. 그런데 개찰구를 나올 때 보증금 500원을 돌려받는 시스템 앞에서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Interesting system.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n another country. Put in my card and now, I really get back the deposit. Also interesting system.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카드를 받은 뒤 사용 후 즉시 돌려받는 구조. 단 한 장의 일회용 카드에도 보증금 시스템이 붙어 있는데 찾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며 오히려 이 구조 자체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종이 티켓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충전해서 씁니다. 보증금과 즉시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 지하철 시스템에는 없는 것이죠. 세바스티안은 계속해서 지하철 내부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역 내부에 신선 야채 노점이 있다는 것, 지하에 거대한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역 안에서 간식과 음료를 살 수 있다는 것,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바스티안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 내부에 지하 쇼핑몰이 통째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세바스티안은 독일에는 지하 쇼핑몰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로 바로 아래 이렇게 거대한 상업 공간이 펼쳐지는 구조는 그가 유럽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Impressive here is that they have huge underground malls here. I am currently in the mall that is under the road. So the road is basically right above us here. And this is a huge mall here. I can't even see the end from here. It goes on and also in this direction. And then plenty of shops on the left, on the right.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따라
옷가게와 식당,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그 통로가 다시 지하철역으로 이어집니다. 세바스티안은 이 구조가 정말 인상적이라며 도시 생활에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인지 새삼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하 쇼핑몰을 빠져나온 세바스티안은 남대문 시장으로 향합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재래시장은 그 나라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이 그의 여행 철학인데요. 그는 만두가게 앞에서 발을 멈춥니다. 한국어 메뉴판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는 손짓과 눈빛으로 주인 아주머니와 소통을 시작합니다. 한 종류에 5개인 걸 나눠서 한 개씩 세 종류를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세바스티안. 주인 아주머니는 흔쾌히 들어줬고 그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And it was a huge portion, but wow, this is really delicious. The first one was really, really good. I'm a huge fan of dumplings anyway. I really like Chinese-styled steamed dumplings. And let's try the second one. Let's see if I can figure out what's inside. Oh, this one is with meat. You can see there's a big meatball inside. Fish cake soup. Soup? Soup? Soup. Fish cake soup. This is pork? Pork. Oh, okay. It's very delicious. Pork and vegetables. Okay, very good so far. 버섯과 야채가 가득 찬 채소 만두, 돼지고기가 꽉 찬 고기 만두, 그리고 마지막 김치 만두까지 세바스티안은 세 가지를 차례로 맛보며 감탄을 이어갑니다. 사실 유럽에서 만두라는 음식은 중식 레스토랑이나 아시아 식품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래시장 한켠 노점에서 개당 1,000원, 남짓의 가격으로 갖져낸 따뜻한 만두를 바로 먹을 수 있죠. 그 차이를 몸으로 느낀 것인지 세바스티안은 자리를 일어나며 연신 맛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세 종류 중 고기만두가 가장 마음에 든다면서 다음에 또 꼭 먹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던 중 세바스티안은 또 하나의 발견을 합니다. 한국 도시의 골목 곳곳에 박혀있는 작은 가게들, 즉 편의점입니다. 그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주인 아저씨가 초콜릿을 하나 권해준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모르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뭔가를 권해주는 이 소소한 친절이 그에게는 제법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된 것이죠. 새로운 나라에 오면 무조건 무언가를 사보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한국에 오면 그 기분이 더 강해진다면서 웃음 짓는 세바스티안. 어쩌면 그게 한국이 가진 따뜻함이 온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첫날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남산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세바스티안. 그런데 올라가는 내내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인데도 실제로 하이킹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고 어디서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에서 나고 자란 세바스티안에게도 도시 한가운데 산이 있고 그 산에 케이블카와 하이킹 코스가 함께 운영된다는 구조 자체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독일 최대 도시 뮌헨의 인구가 약 350만 명인데 서울은 1,000만이 넘고 광역권까지 합치면 2,000만이 넘는다면서 이런 규모의 도시에서 이런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남깁니다. 실제로 도시만의 등산로가 있고 케이블카가 있고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독보적인 매력인 것이죠. 저물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들. 세바스티안은 맥주 한 잔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울 첫날이 이렇게 좋았을 줄 몰랐다고. 앞으로의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고. 하루 동안 그가 말한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변공원, 지하철, 재래시장, 편의점, 횡단보도 전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누군가의 눈에는 이 도시를 기억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치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이 다시 한번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